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유니티로 애플 비전 프로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포스터라고 하고 쉬허로 지칭해 주세요. 유니티의 시니어 애드보켓으로 코딩, 데모 및 샘플 제작, 강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이프 하버 문구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강력한 최신 기능들에는 영상 시청 시점에 따라 최근 런칭된 것, 곧 런칭될 것, 그리고 이미 런칭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연은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며 구매 결정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강연의 어젠다입니다. 먼저 애플 비전 프로의 플랫폼 기본사항과 고유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작 가능한 다양한 앱 유형과 유니티로 비전 OS 앱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개발 경로에 대해 소개하고 렌더링과 인풋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 뒤 에디터로 그리고 코드로 가서 스페셜 인풋 탭 제스처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초기에 도움이 될 플랫폼 기능과 패키지 및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데모를 통해 Play to Device라는 기능이 이터레이션과 프로토타입 작업의 속도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애플 비전 프로 플랫폼의 기본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Shared Space,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데스크탑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콘텐츠를 창에 띄우는데요. 공간에 떠있는 2D 창 아니면 3D 볼륨 창에 띄웁니다. 유저는 한 번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의 공간에 따라 그 크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mmersive Space, 몰입형 공간도 있습니다. 유저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몰입형 공간에서 띄우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전부 사라집니다. 대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럼 유저는 해당 콘텐츠만 보고 이용하고 유저 주변의 공간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니티에서 구현해주는 새로운 컴포넌트는 바로 볼륨 카메라입니다. 볼륨 카메라를 바운디드 모드로 설정하면 콘텐츠가 공유 공간에 제한된 볼륨의 혼합 현실, 즉 SR로 표시되고 볼륨 카메라를 언바운드드 모드로 설정하면 XR 콘텐츠가 몰입형 공간에서 유저 주변 어디에든 배치될 수 있습니다. 비전 OS의 또 다른 고유 기능은 스페셜 탭 제스처입니다. 이는 유저의 시선과 핀치에 의해 구동됩니다. 유저가 인터랙션하고 싶은 콘텐츠를 바라보고 엄지와 검지로 핀치, 짚습니다. 손은 양 옆이나 무릎 위 어디든 편하게 두면 됩니다. 두 제스처가 동시 지원되므로 유저는 예를 들어 두 번 탭해서 콘텐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인터랙션 과정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XR 콘텐츠의 경우 해당 인풋을 캡처하기 위해 인터랙션하려는 모든 컴포넌트의 컬라이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자체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유니티가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유니티 2022 LTS에는 비전 OS 빌드 지원 모듈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듈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창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데 조금 전 간략히 설명을 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호환성 레이어로 2D 화면용으로 만든 기존 콘텐츠, 즉 모바일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해서 비전 OS에서 네이티브하게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기존 콘텐츠를 애플 비전 프로용으로 실행할 수 있고 비전 OS 앱스토어에도 올라갑니다. 마치 떠있는 모바일 기기처럼 유저 공간에 표시되는데 2D 창으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D 스테레오스코피나 패럴락스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상 모니터고요. 인풋은 스페셜 탭을 이용하거나 유저가 가상 표면을 직접 탭할 수 있습니다. VR 콘텐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VR 콘텐츠는 항상 몰입형 공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 VR 모드에서는 패스스루 카메라에 접근할 수 없어 유저의 손 말고는 주변 환경을 볼 수 없습니다. 또는 패스스루 카메라가 켜져 있고 유저가 디지털 콘텐츠 위에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X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폴리스페이셜이라는 유니티의 신기술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제 애플 비전 프로용 VR 콘텐츠 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헤드셋을 위해 유니티 VR 앱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매우 익숙한 개발 경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한 가장 간편하게 기존 VR 타이틀을 비전 OS로 이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메탈 컴포지트 서비스라는 스테레오스코픽 메탈 텍스처를 렌더링하는 기능이 활용됩니다. 메탈 그래픽 API는 각 눈에 하나씩 2개의 텍스처를 렌더링합니다. 다시 말해 유니티의 다양한 기존 컨텐츠, 즉 커스텀 쉐이더, 파티클 효과, VXF 그래프 등이 이 플랫폼에서 바로 사용됩니다. 유니티에서 이미 메탈로 렌더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VR 앱이 ARKi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ARKit 기능이 사용 가능한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를 통해 유저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면 감지 및 메쉬를 통해 방의 크기나 레이아웃을 파악한 뒤에 VR 콘텐츠를 적절히 재구성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약과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VR 애플리케이션에서는 OS 수준의 가상 키보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XR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VR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프과 관련해서 애플 비전 프로에는 공간 추적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손 추적 및 또는 스페셜 탭 제스처를 활용해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 OS는 PS5와 같은 일반 게임패드 컨트롤러도 지원하므로 이것도 인풋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패스트루를 사용하는 XR을 VR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렌더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경로가 다릅니다. 이제 XR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사항을 보겠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서는 패스트루 카메라가 활용될 때 XR 콘텐츠를 제작할 때의 렌더링을 애플 리얼리티 킷 프레임워크에서 처리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티는 폴리스페셜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유니티 애플리케이션과 렌더링을 처리하는 리얼리티 킷 사이에 위치해서 관련 정보를 양쪽으로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게임 플레이 로직은 평소대로 유니티에서 처리되고 폴리스페셜이 트랜스폼, 머티리얼, 인풋 컬라이더 등의 정보를 리얼리티 킷으로 전달하면 리얼리티 킷은 그에 따라 렌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 폴리스페셜은 인풋 이벤트, AR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점이 맞는지 등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정보를 다시 전달해서 콘텐츠가 적응하도록 합니다. 폴리스페셜은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추적하며 변경이 감지될 때마다 반대편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렌더링을 리얼리티 킷이 처리하는 사실로 인한 몇 가지 큰 장점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장점은 리얼리티 킷이 끊김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혼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적인 머티리얼과 환경에 반응하는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명의 경우 조명을 켜고 끄면 머티리얼이 그에 따라 조정되고 환경 리플렉션과 그라운딩 섀도우를 통해 사실감을 더할 수 있는데요. 이따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URP 릭과 같은 기본 쉐이더나 내장된 렌더 파이프라인 스탠다드를 사용하면 이것은 리얼리티 킷의 PBR 머티리얼로 바로 변환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리얼리티 킷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쉐이더를 제작하는 경우 HLSL이 아닌 유니티의 쉐이더 그래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폴리스페셜이 쉐이더 그래프 노드를 리얼리티 킷의 렌더링을 위한 오픈 스탠다드인 머티리얼 X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스텀 그래픽 기능인 라인 렌더러, 터레인 또는 블렌드 쉐입 등은 현재 리얼리티 킷에 대등한 기능이 없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얼리티 킷에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풀 스크린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인 블룸이나 컬러 그레이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니티 폴리스페셜 문서에 지원되는 기능의 전체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제 댄님이 인풋과 스페셜 탭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댄 밀러고요. 힘으로 지칭해 주세요. 엔지니어이고요. 유니티에서 비전 OS와 애플 비전 프로 팀 소속입니다. 지금부터 인풋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전 OS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데이터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리를 보면 스페셜 탭 제스처, 즉 시선과 핀치를 사용할 때 핀치가 실제로 감지되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유저가 보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 등을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컬라이더의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입력을 받으려면 게임 오브젝트에 컬라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몰입형 공간이나 언바운드드 씬에서는 시선 벡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랙션과 관련된 간접 핀치, 즉 시선과 핀치, 또 직접 핀치, 오브젝트를 직접 짚는 핀치 또는 터치, 오브젝트와 직접 인터랙션하는 포크 등의 데이터도 얻습니다. 유저가 이 인풋 제스처를 유지하는 동안, 즉 핀치를 유지했을 때 바뀌는 델타 데이터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랙션, 포지션 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유저가 바라보고 있는 컬라이더 표면이 되겠죠. 여기서 제스처를 유지하면 유저가 손을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서 해당 포지션과 회전이 업데이트됩니다. 그 외에 디바이스 포지션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는 두 손가락 사이에 위치가 됩니다. 또 동시에 최대 2가지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제스처를 바꾸거나 유지하는 동안 해당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션 종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터치하면, 즉 직접 핀치로 만지고 거기서 이리저리 움직인 다음 직접 핀치를 놓으면 로직 셋업에 따라서 손가락이 해당 인풋을 유지하면 오브젝트가 손가락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컬라이더 안에 있거나 오브젝트 자체와 인터랙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코드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이 인풋 작동 방식은 폴리스페이셜이나 애플 비전 프로용 XR 앱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일단 Enhanced Touch 제스처를 이용해서 터치 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풀링 API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onAble 펑션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업데이트해서 활성 터치 수를 쿼리해서 0보다 크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저가 터치하거나 첫 번째 터치를 하는 동안 후속 터치를 하다가 첫 번째 터치를 놓으면 그 후속 터치가 인덱스가 있는 0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첫 번째 터치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가 여러 번의 터치를 통해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상태를 유지하거나 터치가 실행될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터치가 0보다 큰지 확인해서 터치가 실제로 활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 스태틱 메서드를 getPointerIndex에 사용해서 0의 인덱스를 전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터치에 대한 포인터 스테이트를 가져오고 싶다면 첫 번째 인덱스를 전달합니다. 이 메서드는 최초 터치 상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모든 데이터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여기 오브젝트에서 쿼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인터랙션 유형에 따라 필터링합니다. 즉 유저가 간접 핀치, 즉 시선과 핀치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오브젝트와 직접 인터랙션하고 터치하는지를요. 그리고 오브젝트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그 인터랙션 위치를 기준으로 컬라이더를 생성합니다. 아까 인터랙션 포지션이 컬라이더 표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콘텐츠와 인터랙션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오브젝트의 여러 부분, 즉 스피어, 큐브, 캡슐의 여러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치 제스처를 취하면 이러한 오브젝트가 해당 컬라이더의 표면을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이를 보면 인풋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코딩 관점에서 스페이셜 탭 제스처를 어떻게 쓸지와 이를 앱이나 신규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비전 OS는 플랫폼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니티는 패키지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지원하고 일부 기능은 이미 다른 XR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있고 여러분께 익숙한 기존 API로 이런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주된 기능은 바로 AR키트입니다. 이는 월드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애플의 AR 프레임워크입니다. 유니티는 이를 AR 파운데이션을 통해 지원합니다. AR 파운데이션은 플랫폼 교차 프레임워크로 AR 데이터를 활용하고 단일 API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iOS의 AR 키트와 AR 코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메타퀘스트 등의 헤드마운트 플랫폼과 애플 비전 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비전 OS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수행 중인 작업에 따라 퍼미션을 활성화하거나 얻기 위해 유저를 쿼리해야 합니다. 월드 센싱을 위한 퍼미션이 있는데요. 이는 디바이스 포지션, 플레인 추적 등 월드 데이터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손 추적에 대한 퍼미션도 있습니다. 따라서 Articulated Hand Tracking, 관절형 손 추적은 아까 말한 인풋인 스페셜 탭 제스처와는 다르고 ARKit Hands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저희는 이를 다른 패키지로 지원하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ARKit API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ARKit과 관련해서 비전 OS로 개발 시 주안점 중 하나는 이 데이터가 몰입형 공간 또는 Unbounded 앱에만 가용하다는 점입니다. XR과 VR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bounded 상태에 있을 때는 공유 공간에서 바운딩된 상태로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iOS의 ARKit에 익숙하다면 ARKit과 비전 OS는 조금 다릅니다. 플랫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서브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추적 등의 기능은 유저가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앵커, 플레인, 댄스, 메쉬 등도요. 그리고 둘 다 시멘틱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천장, 바닥, 벽, 창문 등과 같은 사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추적, 즉 커스텀 이미지 추적과 손 추적도 가능합니다. 손의 경우 XR 핸드 패키지를 통해 지원합니다. 이는 교차 플랫폼 패키지로 관절형 손을 구현해주고 API를 제공해 고유한 관절을 쿼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ARKit 핸드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30Hz 또는 30fps로만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앱이 렌더링하는 속도보다 느리죠. 따라서 손을 시각화하거나 유저의 손과 관련된 콘텐츠를 넣을 때, 특히 빠른 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루전이나 핸드 매팅을 이 이미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손을 디지털 컨텐츠 위에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는 유니티에서 빌드 세팅으로 존재하는데요. 빌드 단계에서 체크박스로 VR과 XR 모두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XR의 경우 ARKit와 리얼리티킷에서 핸드 매팅을 사용하면 콘텐츠를 넣으면 손이 가상 콘텐츠 앞이나 뒤에 있을 때 뎁스, 즉 깊이에 따라 소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RKit 핸드 조인트는 오픈 XR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XR 핸즈 패키지와 관절을 쿼리하는 데 익숙하시다면 대부분의 기능이 그냥 작동할 것입니다. 특히 관절 위치와 같은 커스텀 로직이 있으면요. 관절 회전을 다루거나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코드를 수정해 ARKit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반환되는지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뿐만 아니라 관절 자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ARKit에는 손바닥 관절이 없지만 손바닥 위치와 매우 가까운 메타카펄 조인트, 즉 중수골 관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R 인터랙션 툴킷을 보겠습니다. 이 툴킷은 보다 복잡한 인터랙션을 위해 지원됩니다. 스페셜 탭 제스처를 활용하는데, 즉 XR 콘텐츠의 바운디드 및 언바운디드 스페이스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현재 유니티는 특수한 터치 스페이스 인터랙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유저가 인터랙션을 하는 곳을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시선과 핀치를 사용해서 그 중심으로 콘텐츠를 움직입니다. XR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피직스로 던지거나 옮기는 등이요.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ARKit 핸즈가 아닌 스페셜 탭 제스처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셜 탭 제스처의 경우 인풋 필터를 통해 유저가 간접 핀치 또는 직접 핀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오브젝트가 터치 인터랙션에 의해 손가락에 달라붙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전 OS 템플릿에는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XR 인터랙션 툴킷의 필터링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크로스 플랫폼 또는 유니티의 기존 패키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컴포넌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비전 OS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이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폴리스페셜 패키지의 플랫폼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컴포넌트들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운딩 섀도우가 있는데요. 이는 컨텐츠에 아주 멋진 부드러운 그림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만 적용됩니다. 커스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림자는 쓸 수 있지만 하향식 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hover 효과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오브젝트를 타겟팅해서 유저가 바라보면 빛이 나거나 강조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콜이 반원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가 이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시각적 어포던스를 통해 유저가 의도한 바를 이해하거나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나 조작도 가능한데요. 인풋과 마찬가지로 호버 효과에도 오브젝트의 컬라이더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기반 조명입니다. 데모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요, 이 리얼리티 키트 환경은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를 끌고 들어와서 이것을 비추거나 미러링을 가상이나 디지털 컨텐츠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기반 조명이 그 방법입니다. 소스를 제공을 하고 그 대상도 제공을 해서 맞춤 커스텀 조명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의 캠파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가 조금 다르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텍스트입니다. 애플과 비전 OS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텍스트를 렌더링을 하고 가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 조명 조건에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이티브 텍스트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를 쓰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전체의 이 렌더링 플랫폼을 활용하기에는 기능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마지막은 소팅 그룹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여서 구체적으로 오브젝트를 어떻게 정렬을 할지 깊이나 투명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이 바로 디바이스 재생, 플레이 투 디바이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고요. 기능이고요. 폴리스페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아, 변경 추적과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가 빌드가 되고 리얼리티 키트로 전송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리모트로 원격으로 같은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과 비전 OS 시뮬레이터 모드에서 작동됩니다. 현재 저희가 작업 중인 최신 기능은 언바운디드 씬에서 쓸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AR 키트 쪽이긴 하지만요. 디버그 콘솔도 추가를 해서 컨텐츠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확인을 하고 쉐이더 디버깅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트 디바이스는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비전 OS 플랫폼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빌드하고 이터레이션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맥 OS 덱스톱을 미러링하든 해당 컨텐츠가 따로 있던 뭐 공유 공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쉐이더 디버깅인데요. 여기 에디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오른쪽에는 비전 OS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해바라기를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미리 보기 프리뷰를 선택해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 모든 쉐이더 그래프 내의 커넥션 노드를 선택을 해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에 이 두 가지의 색깔이 실제로 조합이 되어서 이 나뭇잎을 쉐이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보면서 이 루프의 입력을 확인해 보면 정말 좀 너무 부풀려져 있죠. 여기에 그 잘못된 멀티플라이 노드가 있습니다. 물론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이거를 수정을 하면 뭐 시각화나 렌더링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제대로 됐죠.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이런 커넥션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폴리스페이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쉐이더, 노드 그 자체들을 가지고 와서 머티리얼 X로 변환을 하고요. 이것을 런타임으로 플레이트 디바이스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뭐 이런 것 괜찮아 보이고요. 스무드니스가 완전히 좀 하얗게 보여서 지금 잘못된 멀티플라이 노드가 있죠. 이것도 수정을 하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렌더링이나 해바라기는 비주얼 아트 시뮬레이터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에셋을 아직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셋을 저장을 하면 이 에디터와 그리고 비전 OS 시뮬레이터 둘 쪽 모두 플레이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같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쉐이더 디버깅은 폴리스페셜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이지만 정말 큰 힘이 있어서요. 디버깅을 하거나 쉐이더를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쉐이더를 들여다보고 이 레이어라든지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토니아에게 다시 넘겨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데모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MR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폴리스페이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샘플이 함께 제공되는데요. 스크립트나 씬이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샘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씬을 캐러셀로 만들고 그리고 물리적 디바이스나 시뮬레이터에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관련된 공간 탭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AI 기능인 평면 플레인 트래킹 메싱들도 있고 UI 요소로서 스페셜 공간 탭 제스처와 결합된 것들도 있습니다. 토글 버튼, 텍스트 드롭다운 메뉴 등등 있고요. XR 인터랙션 툴킷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들 꼭 다운로드 하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비전 OS 템플릿도 있습니다. 현재 디스커션스 포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공유 공간, 바운디드 볼륨 내에서 시작을 해서 몰입형 공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컨텐츠가 바운드가 풀리면서 사용자 주변의 전체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커스텀 쉐이더도 보여줘서 수평면에서 도트 평면 효과가 나타나고 또 글로우 효과가 있어서 컴포넌트가 볼륨 가까이나 공간 경계에 가까워지면 빛나게 됩니다. AR 키트 핸드 트래킹도 사용하니까 수평면에서 탭해서 큐브를 스폰할 수도 있고요. XR 인터랙션 툴킷을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핀치를 구현을 해서 콘텐츠를 잡고 옮길 수 있습니다. 피직스 덕분에 큐브를 쌓고 쓰러뜨릴 수도 있고요. 온보딩 요소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꼭 찾아보시고요. 활용하셔서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신 기능 저희가 방금 출시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패키지 1.0 내놓은 이후에 가장 많이 요청받은 부분이 바로 스위프트 UI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애플이 만들어낸 정말 중요한 훌륭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간유리 효과라든지 UI 버튼 레이어링, 굉장히 샤프한 텍스트 렌더링 쓸 수 있습니다. 이 작동 원리는요. 독립형 스위프트 UI 메뉴를 스폰을 해서 이게 유니티로 네이티브 콜백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컨텐츠를 스폰하거나 인터랙션을 만들죠. 여기에 스탠더론 스위프트 UI 메뉴를 사용을 해서 쉐이프나 프리미티브를 유니티 게임으로 스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디바이스 재생도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신 버전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쉐이더 디버깅 AR 키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티티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더츠나 데이터 지향 기술 스택, 이 더츠에 익숙하다면 엔티티를 오더링 해가지고 폴리스페이셜 정보를 리얼리티 키트로 일반 게임 오브젝트처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렌더 타겟도 제공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인데요. 메탈 렌더링 컨텐츠를 깊이감이나 입체감이 살아있도록 MR 공간 내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댄에게 모범 사례와 포팅에 관련된 소개를 부탁하고 저는 데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컨텐츠를 비전 OS로 포팅할 때 유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RP를 쓰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을 VR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쉐이더 그래프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MR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머티리얼 X와 같은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앱이 어떤 모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앱은 공유 공간에서 몰입형 앱을 실행하거나 몰입형 앱에서 다시 공유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정말 고유한 장점인데요. 이 공유 공간의 메뉴를 배치를 해서 유저가 전체 앱을 론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독특한 컨텐츠를 바운디드 볼륨 안에 놓고 그 다음에 몰입형 공간으로 론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든 API든 익숙한 것 활용을 하시고
또 다양한 컨텐츠, 뭐 유니티 에셋 스토어냐,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성 방식에 따라서 좀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쉐이더 그래프로 변환하거나 뭐 지원하거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컨텐츠를 비전 OS로 기존의 유니티 앱을 폴팅을 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앤토니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모바일 게임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2D 게임을 뭐 게임 콘솔용으로 있거나 하면 윈도우드 모드가 가장 빠르게 이것을 개발하고 비전 OS로 포팅하는 방법입니다. 네이티브 비전 OS 앱으로 비전 OS 앱 스토어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여러분의 청중에게 좀 더 잘 선보일 수 있고요. 윈도우드 모드를 하면은 직접 인풋을 사용하거나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여서 컨텐츠를 포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컨텐츠를 비전 OS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빌드 대상을 비전 OS로 바꾸면 되니까요. 다음은 VR이나 완전 몰입형인데요. 여기에서는 메탈 그래픽스 API를 쓰기 때문에 뭐 커스텀 쉐이더나 파티클 이펙트 같은 컨텐츠들이 아웃 오브 더 박스로 바로 작동될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손 상호작용을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경험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 많은 입력이 있는 트랙 컨트롤러에서 정말 순수하게 손을 추적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건 정말 어렵고 복잡하죠. 네, 이런 작업을 미리 좀 해놓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비전 OS로 포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추가 빌드 타겟으로 이제 넣고 메탈 그래픽스 API를 쓰면 되니까요. 네, MR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컨텐츠 개발할 때 까다로운데요. 특히 포팅할 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쉐이더를 쉐이더 그래프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쓴 쉐이더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이나 컨텐츠 구성 방식에 따라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고유한 기능이라든지 입력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만 이 비전 OS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애플 비전 프로용 컨텐츠를 멋지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실제로 게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전 OS를 위한 개발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에디터에 있고요. 플레이 투 디바이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안토니아가 플레이 투 디바이스 앱을 애플 비전 프로에서 실행을 했고 제가 플레이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디터에서 보이는 것이 헤드셋에서 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리티 킷이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9가 있는데요.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이제 디폴트 머티리얼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URP 조명 머티리얼인데요. 이것을 9 자체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리얼리티 키트로 렌더링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속성을 수정을 하면 이 업데이트가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탈릭이랑 평화도를 끌어올리면 실제 환경을 실제 세계를 끌고 들어오면서 렌더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웃 오브 더 박스 기능으로 리얼리티 키트에서 그냥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앤토니오 좋아하는 색 뭐세요? 보라색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몇 가지의 이제 속성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무지개색으로 색상환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라운딩 섀도우, 지면 그림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컴포넌트 추가해 볼게요. 뭐 추가 설정 없이 바닥면에다가 그림자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제거를 하면 실제 세계에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아가 컨텐츠를 움직일 때 그림자가 움직이죠. 이 리얼리티 키트가 이렇게 잘 통합을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MR 경험을 구현해 줍니다. 현실 세계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죠. 네, 멋집니다. 이제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체를 좀 삭제를 하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농구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이 있는데요. 스페셜 탭을 사용을 해서 공을 잡고 골대를에다가 던지는 건데 제가 놓쳤네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멋진 것은 안토니아가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동안 제가 에디터에서도 똑같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볼을 잡아서 던질 수 있고 저도 안 들어가서 굴러가네요. 근데 이 인풋이 양쪽 모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터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솔직히 별로예요. 이 공이라기보다는 오렌지처럼 보여서요. 텍스처를 좀 더 농구공스러운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프리팹을 좀 교체를 할게요. 이건 버려버리고 새 농구공 어떤가요? 네, 훨씬 낫네요. 제가 좀 집어들여서 한번 볼게요. 네, 멋집니다. 네, 또 뭘 좀 바꿔볼까요? 네, 바닥면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요. 유니티에서 렌더링 되는 거랑 이 리얼리티 키트에서 보이는 거가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 키트는 외부 환경을 끌어다가 머티리얼 속성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기 때문이죠. 후프를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좀 더 실제 게임 느낌이 살 것 같은데요. 네, 후프처럼 생긴 오브젝트를 여기서 놓겠습니다. 이게 실제 트리거나 콜라이더 볼륨이 있어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훨씬 좋습니다. 샷 좋네요. 좀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제 튀어오르지를 않네요. 그래서 피직스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피직스 머티리얼을 이 바닥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공의 깊이나 위치가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추가할 것은 장애물인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해서 그냥 덩크하면 되니까 네, 게임이 너무 쉽단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펜스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컬라이더이죠? 한번 던져보실래요? 네, 너무 어렵네요. 제가 진짜 농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백보드나 다른 펜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복제해서 좀 키워볼게요. 지금 이터레이션을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플레이 모드여서 머티리얼 속성 같은 것은 저장이 가능하지만 오브젝트나 씬의 일반적인 이제 오브젝트 컬렉션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스트하고 이터레이션 정말 빨리 할 수 있죠.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이렇게 힘이 센지 몰랐네요. 네, 제가 트릭샷을 해볼게요. 안토니오 따라 해보셔야 돼요. 들어갔다 치겠습니다. 뿜. 네, 저거 들어갔다가 할게요. 네, 음향 효과도 따라해야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플레이트 디바이스였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머티리얼과 렌더링 속성 만지고 그리고 이 게임을 실제로 해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장점은 인풋이 양방향이라는 거죠. 토니는 스페셜 탭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에디터에서 마우스 입력하고 있고요. 이것을 같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